네, 안녕하십니까. 가스칼로 강지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가 급락한 여파가 있었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 자체는 개인들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어느 정도 제한적인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시장에서 미국의 기술주들 사실 그동안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갔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던 부분이다. 중요한 거는 미증시가 기술주들의 차익 실현 성격이냐 아니면 미증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냐 이 부분인데 실제로는 현재까지는 기술주의 차익 실현 이쪽에 무게를 두면 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이와 연동된 쪽은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외적인 쪽에선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수 전체적인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겠지만 어느 정도 업종별 차별화가 이어지는 흐름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먼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이제 거의 비슷하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장중에 저점을 2,315포인트 그 정도에서 저점을 만들고 고가는 2,370포인트 역시 이 가격대가 그대로 저항으로 인식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은 이제 지수 하락은 1.15% 정도 하락을 하긴 했는데 거래대금이 19조 7천억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실려줬었고 시가가 저가 형성되면서 양봉으로 마감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유입된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외국인과 기관 양쪽 다 크게 매도를 하긴 했는데 우선은 외인들이 4,700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에서는 약 8천억 가까운 매도를 하면서 양시장에서 역시 1조 2천억 가까운 매도를 했다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5천억 이상 출하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 3번 옵션 동시 만기를 생각할 때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가 먼저 나간 부분을 생각한다면 추가적인 프로그램 매도보다는 오히려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선물인데 선물 역시 1.5% 정도 하락해서 311포인트 전후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는 또 대규모 매수를 했다는 부분인데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수를 하면서 이제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외인들이 선물 쪽에서의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제 누적 순매수가 4만 8천 개까지 증가를 했다가 되죠. 그래서 4만 8천 개라는 수치가 실제로 6월 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시장에서 강세를 띄워주거나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면 국내 증시는 여전히 미증시와는 조금 다른 차별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강하게 마감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 지수도 장중에 초반 출발 자체는 상당히 크게 하락해서 출발했다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0.9% 정도 하락한 866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그다음 거래대금은 14조 6천억으로 거래대금 역시 거의 뭐 무난하게 최근의 흐름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역시 동반 매도하긴 했지만 규모는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우선은 중국 증시도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웨이를 비롯해서 그 외적인 IT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재를 확대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투자 심리를 좀 약하게 만든 흐름이 이어진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경제 지표가 지난주 상당히 양호하게 잘 나왔긴 했지만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과 투자 심리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강하게 돌파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선은 미증시에 영향 받았고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인도하고도 갈등이 좀 이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외국인들 역시 41억 위안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하루 매수 하루 매도 이게 반복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준다 됩니다. 자, 그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가 금요일 날 장중에는 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5%가 넘는 그런 하락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소폭 반등을 하면서 이제 하락을 제한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7%에서 0.56%까지 이제 조정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국내 증시가 금요일 날 장중 미선물을 0.5에서 약 1.2% 정도 선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은 거의 맞춰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미선물이 하락하는 부분은 테슬라라든지 이쪽에서가 S&P 편입이 안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들 역시 여전히 시간에서 하락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 외적인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강보합 정도를 보이기 때문에 결국 미 증시 역시 기술주의 차익 실현 관점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미국에서 8월 실업률이 컨센서스 9.8%, 그 전월 10.2% 대비해서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낸 8.4%로 발표를 했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구조사 등 정부 부분에서의 급증이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실업률이 이렇게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실업률이 낮게 형성되었다는 부분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강세를 띄었고 이 부분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금융주를 비롯한 경기 민감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기술주 중심으로 장중의 변동이 워낙에 좀 크게 나타나긴 했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고가 대비해서 약 10% 정도 하락을 했고요. S&P가 6.6%, 다우가 5.3% 정도 나타냈다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이 나타날 때 그 폭과 기간이 얼마나 나타날 거냐 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의 흐름이 바뀐다. 즉 추세가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새롭게 시장에서 통화 정책의 변경이 나타나거나 이런 변수가 있었을 때는 시장 자체가 이런 의미가 이런 하락이 얼마나 나타났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지만 그게 아니라 추세라든지 시장에서의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차익 실현의 성격으로 떨어진다 했을 경우는 보통 대부분이 약 2주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치고 가격 조정은 10% 내외를 나타낸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나스닥이 고가 대비해서 10% 정도 조정을 받았다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조정폭이 아주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종별로 차별화가 이어졌다는데 금융, 운송, 항공, 여행이라든지 철강, 원유 서비스, 자동차, 산업재 전체적으로 경기 관련주는 강세를 보였다가 되고 반대로 이제 빵 관련된 기술주, 그다음에 테슬라라든지 테슬라는 물론 강보가 끝나긴 했지만 나머지 기술주라든지 반도체, 헬스케어 이런 성장주 중심이 좀 더 하락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는 장중에 이제 상승을 좀 더 나타냈다가 결국 8.48% 하락한 30.75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유가 역시도 40%의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4.5%라는 급락이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38불에서 43불에서 계속해서 움직였던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도 영향을 받을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이 미증시와 연동되기보다는 국내 증시와 맞춰가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0.7% 정도 상승한 63.74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러니까 미증시의 조정 성격 자체가 시장에서 본격적인 하락으로 연결되거나 그런 조정이었다면 MSCI 코리아 인덱스라든지 그 외적인 신흥시장도 전반적인 영향을 받는다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술주 중심의 차익 실현이다라는 관점을 동일하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환율 같은 경우도 원달러 환율이 1187원 떨어졌기 때문에 역시 환율도 어느 정도 거의 변동이 없다로 보시면 되겠죠. 자, 중국 증시 잠깐 먼저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금요일 날 0.87%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역시 중국도 저점에서 출발을 해서 반등해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중요한 거는 중국 증시가 앞전의 고가인 3,450이라는 자리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의 증가가 필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거래량이 약 2개월 넘게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든가 이 부분이 넘어간다가 될 때가 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되고 상단 돌파가 가능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국내 증시, 신흥국이 미 증시의 기술주와 차별화가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도 보도록 하죠. 변동성 지수를 이제 금요일 날 말씀드렸다. 추세를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 그렇지만 우선 1차적으로 35에서 40이라는 자리대에서는 저항을 받는다. 이 부분인데 우선 저항을 한번 받고 내려왔다가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지금 현재 30이라는 자리대 이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여전히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35에서 40이라는 자리대 넘어갈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 라인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연준에서의 뭐 여러 가지 정책이 변경이 되거나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완전히 좀 바뀌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다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1차 고점이 나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가 이제 고가 대비해서 9.9% 정도, 약 10% 전후에 조정을 받고 나서 장중에 반등이 나왔다 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채널 패턴의 하단 자리일 때는 살려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하락이 너무나 가파랐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1750에서 11,000포인트 정도 이 라인대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 되고 만화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타낸다는 경우는 1750선 정도까지 열어두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올해 대비해서 얼마큼 올라갔었냐 이 부분입니다. 고점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약 35% 정도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종가를 기준으로 해도 약 26%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증시였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상승 자체도 언택트를 중심해서 일부 대형 기술주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 대형 기술주들의 차익 실현 이 부분인 건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추가적으로 옵션을 사가지고 이런 형태가 나타났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미국의 성장주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 한번 보도록 하죠. 퍼 프리미엄인가? 그러니까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해서 비교를 한 부분인데 가치주 대비해서 100% 이상의 상승을 나타냈다가 되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100% 이상 나타난 적이 한 번 더 있었죠. 바로 언제냐면 2000년도 IT 버블이다라고 했었던 그 시기인데 그때만큼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가 너무나 과하게 밸류 프리미엄을 받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번에 나타났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미 나스닥 기술주와 더불어서 움직였던 케이스 같은 경우도 역시 그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퍼 프리미엄이 가치주 대비해서 성장주가 지금 현재는 거의 100% 정도 올라왔다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도 어느 정도 업종별 차별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언택트 중심으로 과하게 프리미엄 받았던 쪽에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시총 상위에서 빅7이라고 얘기한 쪽이 시총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 부분이 조정을 받았다. 반대로 받쳐준 쪽이 어떻게 나타나주느냐 이 부분이다. 실제로 반도체 쪽에서가 모멘텀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국내 증시를 받쳐줄 가능성이 높다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S&P 선물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죠. S&P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고가 대비,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가 11% 정도 올랐기 때문에 나스닥 대비해서 약 3분의 1 정도 올라간 거고 종가 기준 할 때는 약 6%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S&P도 조정을 나스닥과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S&P 안에 FE라든지 나스닥의 대형 기술주들이 일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 정도 되는 케이스인데 실질적으로 조정은 더 나올 수가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3,400이라는 자리대, 즉 3,350 정도가 되는데 그 라인대에서 지지를 밟고 올라온 케이스가 되고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조정폭이 더 크게는 나타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3,250에서 3,400 이 라인대에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추가적으로 연결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MSCI 코리아 인덱스도 보도록 하죠.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국내 증시는 지난주에 소폭의 강보합 정도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증시가 그값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하고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 증시가 먼저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국내 이슈가 발생되면서 먼저 선조정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박스권의 상단 자리에서 그대로 지지를 밟고 상단을 저항을 받고 이 라인선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를 전년 대비해서 아까 나스닥이라든지 S&P와 비교를 한다면은 실제로 전년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이제 적전 대비해서는 약 2% 정도 MSCI 코리아 인덱스가 올라갔다 되고 올해 고가 대비해서는 약 0.47% 하락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그렇게 따지면은 실제로 지금 현재는 과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8월 중순에가 과열을 나타냈고 그러나서 약 3조 정도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먼저 받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미증시와 동조화되면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날 시장 보도록 하죠. 금요일날 지수를 보게 되면 금요일날 우선 거래소나 코스닥 둘 다 1% 전후의 조정을 나타냈다 됩니다. 그중에서 대형이 여전히 조정폭이 좀 더 컸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의 영향을 좀 더 강하게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소형이라든지 중형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강세를 띠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업종별로 볼 때는 이제 기기업종에서 이제 LS 그룹과
LS 그룹 같은 경우 지주회사 LS도 있고 LS 일렉트릭이라고 해서 예전에 LS 산전이 있는데 그 외적으로는 뭐 효성중공업이라도 이런 쪽.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맞물린 쪽이 되는다.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요. 에너지 화학이 그나마 약보합 정도로 하락이 제한됐었는데 이 역시도 하나솔루션이라든 이런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타나있지만 결국 시장에서 지수와 비슷한 1% 초반 정도의 하락을 나타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바로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산 것만 좀 체크를 해보면 우선은 삼성전기라든지 기아차, 현대모비스, 신풍제약, L전자, LG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매수를 했다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가 이 부분이 높게 형성이 된 케이스고요. 기아차라든지 현대모비스, 자동차 역시 실적이라든지 이쪽 동일하다 되겠죠. 그 외적으로는 이제 뭐 에코프로비엔 이런 쪽도 들어오긴 했지만 LG전자, LG디스플레이 다들 실적 관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미증시가 기술주 중심의 조정이 나타났다. 근데 외국인들이 대부분 다 팔았냐? 그게 아니라 샀다가 된 쪽은 실제적으로 실적의 개선이라든지 향후 전망이 긍정적인 쪽에 대해서는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증시하고 기술주 연동된 ETF, 패시브에서의 추세가 나타났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LG화학이라든지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넷마블 이런 쪽에 대해서 동반 매도가 나타난 케이스였는데 이쪽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앞전부터 이어져 왔었던 언택트 성장주 관련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타났다 정도 즉 많이 올라간 성장주 쪽에서 차익이 떨어졌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관에서 수급 역시 마찬가지다. 기관에서 우선 삼성전기 동일한 케이스고요. 그다음 하이닉스 최근 들어서 디램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받아찍고 올라온다라는 부분. 그 외적으로 뭐 펄어비스 같은 게임도 들어왔고요. 하나, 효성 둘 다 이제 그린 뉴딜 관련된 그룹에서의 이제 이쪽으로 집중하겠다라는 쪽에서 계속해서 모멘텀 받았다 됩니다. 그리고 LS라든지 LS 산정 같은 LS 그룹도 마찬가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린 뉴딜 관련해서가 정책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이 강세를 띄었다. 수급이 들어왔다 됩니다. 그다음 매도 역시 동일한데 프로그램 매도 강했다. 삼성전자 동일한 케이스였고요. 그다음에 LG화학이라든지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하나솔루션, 삼성 SDI 즉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성장주 또는 가치주도 포함이 되겠지만 많이 올라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은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 모두 다 매도를 크게 했다. 이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지난주 월요일 날 MSCI 리밸런싱으로 해서 매도가 1조 6천억이 나왔고 그 외로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나온 케이스 정도 되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금융투자를 비롯해서 투신, 투신 뭐 계속해서 매도를 했으니까 연기금도 매도가 소폭 늘어났고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한 부분을 개인들이 약 3조 3천억 정도 유입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코스닥은 수급이 그나마 MSCI 리밸런싱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의 수급이 외국인들이 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반면에 선물 쪽이 중요하다. 선물 쪽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11,000계약 정도를 추가로 사면서 외국인 같은 경우 선물 쪽에서가 누적 순매수가 최대치를 나타낸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쪽에서 얼만큼 시장을 방어를 해줄 거냐 역시 중요하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전체적인 시장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코스닥과 중소형의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진 케이스였는데 거래소가 0.6%, 대형은 0.5% 정도 하락을 했다 되죠. 그에 반해서 중소형 같은 경우가 5% 전후, 코스닥이 3% 가까운 상승을 했다가 되는 케이스고 대부분이 이제 증권이라든지 정유화학, 그다음에 조선기계, 항공회로, 서비스 이런 쪽에서 강세가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실제로는 어떻게 나왔냐면 언택트 관련해서도 일부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대부분이 그린 뉴딜을 관련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기계 같은 경우는 두산그룹이라든지 LS그룹, 효성그룹, 하나그룹 이런 쪽까지 다 강세 띄었고 역시 거기에 해당되는 쪽도 강세 띄었다 되고 카카오 관련된 IPO 관련해서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서비스 업체라든지 카카오 관련된 증권이라든지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에 관련된 IPO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난 한 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정부의 정책과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업종별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이거 수정 안 했네요. 종합주가지수를 제가 차트를 잘못 올려놨는데 넘어가죠.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는 뭐 전략에서 하나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중국 증시 상단 돌파 기대는 그대로 유지한다가 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3,350포인트 전후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을 3,300 초반에선 지켜주느냐, 이 가격이 박스권의 중간마디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켜주고 그 이후에 반등을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미증시가 기술주 중심의 하락을 했는데 경기 관련은 전반적인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은 결국 경기 민감주 중심의 반등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치주 중심의 반등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테크 중심의 차익 실현이다. 이 부분이 결국 변동성을 키운다 정도가 된다. 이 부분이 국내 증시와는 좀 약간 달리 갔던 부분도 있고 동일하게 나타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빅테크와 연결된 쪽이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의 성향이 바뀌었냐? 즉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화 정책이 바뀌거나 정부의 정책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시장에서 흐름 자체가 바뀌는 구조냐 아니면 단순 차익 실현 관점이 강한 거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의 성향은 차익 실현 관점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미장이 휴장이고 이제 내일부터 미 의회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개회가 되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 뭐 부양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 이거를 일주일 연장을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확연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100명 이하를 이번 주 안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명 이하가 들어온다가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더 이상 연장할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가 국내 증시가 최근 한 달 동안에 영향을 받던 부분에서 자체적인 악재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한다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선물쇼 동시 만기일이 있다는 부분.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갇혀 있는 지수대로 맞춰져 있는가 이 부분을 강하게 넘어갈 거냐 부분에서 역시 선물과 삼성전자를 중심한 반도체 이쪽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 사이는 경기 관련주 중심의 가치주에 대한 비중을 높이자라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근데 이 가치주라는 게 실제적으로 무조건 싸니까 가치주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가치주 내에서도 실적이 기본적으로 받쳐지는 저평가, 실적 관련 가치주. 거기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들어온 쪽이 확연하게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택트 성장보다는 정체 성장인데 정체 성장이 과하게 많이 올라온 쪽보다는 실제로는 이제 실적이라는 이런 것들 다 받쳐진 쪽에서 경제 성장, 정체 성장이 들어오게 될 경우가 상당히 모멘텀이 강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2의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제2의 현대차 어떤 관점이냐? 실적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데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정부의 정책이나 실적이 더 좋아진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녀석 또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죠. 하나솔루션도 지금 보면 저평가는 아니지만 앞전에는 굉장히 저평가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태양광이라든지 수소라든지 하나그룹에서의 정책적인 부분이 정부와 맞물려 간다라는 부분이 결국 저평가에 있는 상태에서 성장 동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연결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LS도 거의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건데 그런 식의 종목군들이 좋다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실적이 받쳐준 쪽은 미증시에서도 차별화가 나오듯이 국내 증시에서도 하락이 세게 떨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이면서 향후 정체 모멘을 받는 쪽이 더 낫다는 관점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중심 가격이 실제로는 이제 2310에서 2370이 중심 가격인데 중심 가격을 중심으로 약간은 위아래 변동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2185에서 2420 정도로 변동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신용이라는 것들도 많다라는 부분 동일한다. 마찬가지로 언택 관련된 성장이 좀 과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차익실에 떨어질 경우 830이라는 자리대 지켜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업종에서는 자동차 완성차보다는 부품 쪽이 좀 더 우위를 차지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 SMIC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 이쪽에도 제재를 가한다는데 그쪽이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중국 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쪽에 대한 파운드리가 더 커질 가능성도 높다가 될 것이고 반도체 가격 역시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반도체가 상당히 시장에서 중심을 잡아주느냐가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다음 디스플레이도 역시 실적이 좋아진 쪽 똑같고요. 그다음에 조선도 마찬가지로 향후 그린두들이 선박이라든지 조선 쪽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전개된다는 부분도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다음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라는 부분도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계 쪽이 상당히 좀 광범위한데 기계에서도 건축 기계 이런 쪽보다는 그 외적인 이제 경기와 맞물리거나 정책과 맞물린 기계 쪽이 좀 더 좋다 되고 철강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싼 상태에서 철강 역시도 앞으로 좋아진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가 변동이 커졌다. 어떻게 보면 과열을 시키고 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열을 어느 정도 없앤다는 부분은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 긍정적인 쪽이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금은 여유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